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제주 장성철TV 장성철입니다. 노란봉투법 쟁점 1 사용자 정의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노란봉투법 쟁점 2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어저께 사용자 범위 확대도 제2조에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관련해서도 2조 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2조 정의 다섯 번째는 5항은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근로조건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조건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생긴 분쟁의 상태,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다른 그런 상황, 이걸 얘기하는 거죠. 스트라이크를 직접 일으키는 상황은 노동쟁의는 아닙니다. 그건 쟁의행위라고 봐야 되고요. 노동쟁의는 쟁의행위 이전에 일어나는 그 상황이고, 그 상황은 분쟁의 상태를 규정하고 있고, 그 분쟁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이런 것이 근로조건이고요. 그걸 갖고 다투는 혹은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협상하는 당사자는 한쪽은 노동조합, 한쪽은 사용자 혹은 사용자 단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는 법률상 용어가 어떻게 다른 거냐 살펴보겠습니다. 쟁의행위라 하면 이건 2조 정의 6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 6호죠.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노동관계의 당사자,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겠죠. 이런 쪽에서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이게 쟁의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이에 대항해서 하는 행위도 쟁의행위라고 하고,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도 쟁의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의미죠.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하는 행위만이 쟁의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그 파업이나 태업, 직장 폐쇄, 기타 그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그러니까 파업의 행위, 태업의 행위, 직장 폐쇄의 행위, 기타 이런 여러 가지 행위, 이에 또 대항하는 행위,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쟁의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의 이은주 의원하고 노웅래 의원이 제출했는데, 주로 이은주 의원이 낸 그 개정 법률안이 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노웅래 의원하고 이은주 의원이 겹치는 부분은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바꾸는, 그거는 서로 겹칩니다. 그래서 이 두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근거로 해서 정책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방송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11월 11일 날 냈는데,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 의견을 가미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 노란봉투법 개정 법률안에서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4가지가 개정 법률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해고입니다. 해고인데 이은주 의원은 해고해놓고 관로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해고 혹은 근로기준법상의 제24조에 따른 해고, 이게 좀 다른데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는 경영상해 이유에 의한 해고입니다. 이것도 포함을 하자. 이걸 갖고 주장이 불일치가 일어나면 그건 노동쟁의로 보자 하는 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변경합니다. 근로조건으로 변경한 거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조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변경해야 되는 단체 협약의 시기에 오면 그 결정을 둘러싸고 주장이 불일치가 생기면 쟁의행위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니라 근로조건으로 해버리면 그 고정된 그 근로자들의 현재 그 규정된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달라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이런 것도 쟁의 그 행위의 어떤 주제가 된다. 권리 분쟁도 노동쟁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것이 개정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추가된 건데요.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게 추가가 됐는데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근로조건에 관한 혹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아니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렇게 해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도 노동쟁의에 포함시키자. 이게 개정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조 5호에 보면 정의조항이죠. 제2조가, 그리고 5호가 아까 그 노동쟁의에 관련된 정의인데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는 건 할 때까지 교섭을 다 해보고 그 교섭을 해서도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없다. 이런 경우에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쟁의행위의 최우수단의 요건을 다시 말하면 합의의 여지가 없는 수준까지 교섭을 해라고 하고 하는 그런 요건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고, 여기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 건데요. 이건 대법원 판례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조조정이나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 주체의 경영상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대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벌이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이유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대법원 판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근로조건의 결정, 이거를 근로조건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건데 기존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이런 거에 보면 그 근로조건에 관련돼서 이렇게 적어놓은 규범 문구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해석을 하거나 적용을 하거나 또 이행을 하다 보면 당사자 사이에 이 의견이 갈려서 권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 간의 계약 관계 혹은 상거래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도 이행 단계에서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분쟁 혹은 다툼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경우를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건데, 이건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쟁의행위의 목적은, 이거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판례인데요. 쟁의행위의 목적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 결정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인 법령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은 그건 쟁의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됐고요. 더 아주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사법적인 구제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소위 권리 분쟁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 사법적 구제 절차를 버려두고 이거 내팽개치고 이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쟁의 행위를 하기 전 단계인 노동쟁의로 본다. 이건 너무 이게 파업을 혹은 쟁의 행위를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권리 분쟁은요, 기본적으로 소송이나 혹은 또 노동청, 노동부를 상대로 해서 부당노동 행위 구제 절차 이런 걸 밟으면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거를 아까 근로조건 및 근로조건의 결정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과 관련한 주장의 불일치, 요 사이에 이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라는 용어를 추가하자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이건 개념이 너무 모호하고 불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노조 전임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집단적인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노조 전임자의 문제라든지 노조 전임자의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됩니다. 근로조건 이외에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의 상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노동쟁의라 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 조합 전임자 시설의 편의 제공, 출장 취급에 관한 부분은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이다. 이렇게 판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법상은 근로조건 이외에 노조 전임자라든지 또 조합활동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동쟁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갖고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면 노사 간의 의견이 다 다르고 또 지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늘 변동이 많기 때문에 늘상 노동쟁의의 범위가 늘 있어서 쟁의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공간을 너무 넓혀놓고, 또 어떤 면에서는 쟁의를 위한 쟁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2조 5항의 후단의 내용을 삭제하는 건데, 이 후단은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협상하고 다 해봤는데 더 이상 합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쟁의 행위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 후단 내용인데요. 저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쟁의를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노사 간의 노동관계자 사이의 그 관계에서 문제들의 해결이 쟁의 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될 수만 있다면 좋은 거기 때문에요. 이 쟁의 행위를 가기 전에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고적 조항도 되고 선언적 조항도 되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이 후단 조항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어떤 기본 정신이 협의를 끝까지 해서 합의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때 결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거를 삭제하는 건 옳지 않고, 특히 이걸 만약에
그 삭제를 하게 되면 쟁의 행위는 최후 수단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하고 협의하고 교섭하고 협의해서 할 만큼 다 해본 다음에 쟁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후단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쟁의 행위의 최후 수단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문화돼 버리는 거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그래서 저는 이 조항만큼은 삭제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란봉투법의 이제 쟁점 두 번째,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어떤 합리적 근거나 또 대법원 판례의 어떤 그 진보적인 판결에 의해서 그걸 법규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조장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이 조직화가 잘 돼서 단체 행동을 했을 때 힘의 우위를 가진 경우에는 매우 유리한 그런 조항이겠지만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하게 되면요,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 측에서는 늘 쟁의 행위의 부담에 시달리면서 경영적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 쟁점 2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무분별한 쟁의 행위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도입돼서 안 되고, 또 그래서 이 조항을 요구하면서 현재 민주노총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다음에는 노란봉투법 쟁점 3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